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12 의병, 국권 회복과 자유를 위해 싸우다입니다. 우리 헤네메듀 한국사 교과서의 특징은 단원을 주제별로 접근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배울 것인지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에 보면 오늘의 학습 주안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의병, 국권 회복, 자유 이런 단어들이 되겠죠.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한 장면입니다. 양평 부근에서 의병 활동을 하고 있던 그 의병들의 모습을 촬영하는 장면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실제 기록 사진을 모티브로 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촬영한 사람은 영국의 실존 인물 종군 기자 프레데릭 아서 맥켄지입니다. 그 교과서에 보통 맥켄지라고 나와 있죠. 맥켄지는 직접 양평 부근까지 가서 의병들을 인터뷰하고 사진을 찍었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주제 열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맥켄지가 물었던 질문은 이길 수 없는데 왜 싸우느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의병들은 이길 수 없어도 싸울 수밖에 없다.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장면만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이미 저는 의병 수업이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소주제 1은 대한제국의 국권 피탈 과정입니다. 먼저 고종을 일제는 강제로 퇴위시키면서 대한제국을 서서히 압박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조금씩 조금씩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아 나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의병 항쟁도 일어났지만 일진회와 같이 친일 단체들이 등장해서 오히려 일본과의 합방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여론을 조성하게 됩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특히 나라가 망할 때는 이렇게 재빨리 오히려 침략자 편에 서는 그런 부일 세력들, 부일 협력자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일 병합 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었죠. 조약의 체결에 있어서 강제로 체결되었다는 것은 이 조약의 불법성을 그만큼 우리가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소주제 2는 의병들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을미의병부터 을사의병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아까 그 단발령 이야기처럼 유생의병장들이 어떤 성리학적 가치관에서 주로 어, 봉기를 일으켰다, 의병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또 후반부로 가면서 평민 출신의 의병장들, 신돌석을 대표로 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그 지도를 활용하면 각 지역에서 일어난 의병들의 이름을, 의병장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여기서는 그 지역사라는 부분인데요. 이 지역사 부분에 보면 우리 지역에서 활용한 의병을 찾아보고 이것을 활동식 또는 수행평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아주 간단한 문제도 삽입되어 있습니다. 자, 소주제 3은 의병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07년에 군대 해산을 계기로 의병들의 수준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3도 창의군이 형성되고 서울 진공작전까지 나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른쪽 아래의 도표를 보면 그 1907년과 8년을 중심으로 의병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의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운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항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쟁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1907년의 의병을 전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가치가 없고요. 항쟁이라고 하면 항쟁은 어떤 불의에 맞서는 싸움 이런 것으로 보통 우리가 역사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의 다툼,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교전단체 정도 되는. 그래서 이 의병운동이 그냥 의병운동, 항쟁의 수준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전쟁까지 나아갔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을사늑약 이후에 대한제국이 어쨌든 5년을 버틴 힘, 반대로 생각하면 일본이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우리나라를 침탈했는지 그리고 서서히 야금야금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뒷면에는 이제 그 내용 정리 마지막 부분하고 정리하고 영양 키우기가 나와 있는데요. 세 번째 소주제는 의병 전쟁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입니다. 먼저 여기서는 호남 의병이 나오는데요. 왼쪽 아래에 그 체포된 호남 의병장들이라는 사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02년 그 한국 근현대사 금성교과서에서부터 이 사진을 처음 보았는데요. 그 뒤로 계속 교과서에서 단골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교상 지도서에 보면 이 의병장들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적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 이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왜 여기 잡혀왔을까? 어떤 활동을 하였을까? 이런 것들을 학생들과 상상해보고 따져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호남은 끝까지 남을 수 있었을까?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을 보면 이 호남 지역이 항상 그 최후의 보루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도 왜 호남 지역만 마지막으로 의병 활동을 지속했을까?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의병이 실패한 것일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실패가 꼭 실패는 아니고 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이런 교훈을 받을 때가 많은데요. 결국 의병이 독립운동으로 이어지고 또 독립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었음을 학생들과 같이 따져보는 그런 시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아래에 있는 생각톡톡입니다. 생각톡톡은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의 유명한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노비 신분 출신의 미국인이 된 유진 초이가 양반집 애기씨 고혜신에게 던진 질문이죠. 어, 이것을 통해서 당시 의병들이 단순히 과거의 조선으로 돌아가는 걸 원했을까? 의병 전쟁은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의병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단순히 나라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다라는 이야기를 이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삽입을 해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역량 키우기 3번에 그 중에서도 다 부분입니다. 그 이인영이 서울 진공작전의 총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3년상을 이유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죠. 과연 내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하였을지 한번 토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충과 효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체와 개인 속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느 것을 더 우선으로 할 것인지 또 개인의 자유도 그만큼 중요하고 또 공동체의 또 번영도 중요한데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이런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섣부른 판단이나 냉소적인 평가, 결과론에 주의하면서 당시의 입장과 현재의 우리의 자세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토론이 나왔으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12주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취사 선택해서 선생님만의 수업을 구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